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국세청 공익법인 연구 개발 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 이름이 조금 길죠? 일단 먼저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교육 신청해 주셔서 참가해 주셔가지고 네,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업무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내용이 조금, 공익법인 관련된 내용이 조금 어렵고, 오늘은 특히나 그 신고 실무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지루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끝까지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신고 실무 관련된 내용 하기에 앞서서 이제 공익법인의 납세 의무 개요에 대한 기본적인 좀 내용을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그 다음에 공시 등 관련된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 홈택스 상에서 작성하는 방법 화면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시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뭐 이제 시간이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고, 그런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1일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12월 말 결산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출연재산 보고서와 그 다음에 공시 관련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실 예정이거든요. 다들 안내문도 받으셨을 테고, 그렇게 해서 안내문에도 안내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 이제 공시 관련해가지고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 지방청의 대면 교육으로 하는 수업도 이제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도 납세자 세법교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이제 이번 주 이틀, 다음 주 이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출연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일단 용어 먼저 짚고 넘어간다 하면은 일단 출연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출연이라는 게 상증세법상에서 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출연이라는 게 사실 용어 명칭하고 상관없이 뭐 기부나 그다음에 증여 이런 거에 명칭에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으로 이제 재산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출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제공받은 재산을 출연 재산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출연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시를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사실 출연 재산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를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이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식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귀찮거나 조금 번거롭거나 하시더라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보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납세 의무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신고하면 아시죠? 표준 서식과 그 다음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합쳐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통합 신고하면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따로 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익법인 1년 동안 이제 그 해야 되는 연간 세무 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이 예시는 어쨌든 그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고요. 그 공익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수익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수익 사업 하시는 경우에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되면은 이제 많죠. 이제 본격적으로 4월 저희 이제 신고 기간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어쨌든 출연재산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를 무조건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전문가 확인서, 세무 확인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액 기준이 있죠. 자산 5억 또는 이제 수입, 그 다음에 출연재산 합한 게 3억 이상인 경우에 외부 전문가 이제 세무 확인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금액 기준이 아주 큰 이제 직전 4년도 자산 1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또는 수입하고 출연재산 그 5억 원, 50억 이상, 그 다음에 출연재산 20억 이상인 경우는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라고 제출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액 기준이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우리가 이제 크게 그 제출해야 되는 게 공시가 있죠. 결산 서류에 대해서 공시가 있는데 공시 같은 경우에는 간편 서식에 의한 공시가 있고 표준 서식에 의한 공시가 있습니다. 간편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이제 작은 경우에는 간편 서식으로 이제 공시도 가능하고요. 그 결산 서류 공시도 모든 공익 법인이 해당이 되는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도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보유해가지고 주식 그 보유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보유 관련해서 의무 이행 여부 신고해야 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단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그다음에 활용 실적 공개 그다음에 그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여부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 의무 이행 여부 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25올해부터 그 올해 개정이 돼서 사실 적용은 28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 그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여부 보고는 이제 그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28년도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신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6월 달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해야 될 의무 사항이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익법인 납세 의무 개요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제 혜택에서 제일 큰 부분이 사실 상속세, 증여세를 저희가 납부를 안 하죠. 그 상속세, 증여세가 가세가액이 불산이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수혜자한테 이제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식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 일정에 관련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 공익법인에 그 고유목적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을 뭐 3년 내에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각대금을 얼마 몇 퍼센트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사 임직원 취임 제한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하고 공시를 하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출연재산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납세 협력 의무가 일단은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부가세라든지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각 법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세법이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제 책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나오고, 뭐 법인세법도 나오고, 소득세법도 나오고, 다양하게 법령들이 조금 나눠져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식과 보고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보완해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해서 이 각종 보고하고 제출 마감일은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모두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출연재산 보고서는 일단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일단 종교단체는 제외가 되는데 종교단체더라도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보고 대상이 되면은 일단은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부터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이라서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4월 말까지 진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2월 말 법인도 있잖아요. 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 각 이제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홈택스로 이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가산세 부분이 있어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상당하는 상증세의 1%가 가산세입니다. 한도는 1억 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홈택스로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 서식에 의한 공시를 하실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 보고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통합 신고를 이용해 주시면은 편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홈택스 통해 가지고 해주시는 게 편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출연 재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출연이라는 이제 그 용어 자체가 뭐 꼭 출연 재산, 이렇게 딱 못 박아 있는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딱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용어의 명칭에 그 상관없이 이제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제공되는 재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이제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제 받는 보조금만 있는 경우에 이제 별도의 기부금 등
무상으로 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할 만한 대상이 이번 사업연도에는 없지만은 그 전에 출연받은 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25년도에 내가 뭐 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전전해에 이제 받았던 거에 대한 우리가 뭐 3년 이내에 뭐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그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공시 의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편 서식과 표준 서식이 있는데 간편 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 총액이 5억 미만이고 엔드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수익 금액 등이 3억 원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간편 서식으로도 공시가 가능합니다. 간편 서식은 말 그대로 그 이제 항목 자체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작성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간편서식 공시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미공시해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었는데 그 2023년 사업년도부터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공시가 그 되도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단체는 제외되기는 하지만은 그 주식을 5% 초과해서 뭐 기부받았다든지 아니면은 헌금이 아닌 다른 출연재산이 이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그런 거를 이제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 서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공시 의무가 그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서 공시가 가능하고요. 이게 말 그대로 공시이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공시가 되는 거라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그 공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출연재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서면 제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공시는 홈택스를 통해서 그 공시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 경우에도 그 미공시했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일단 다만 이제 즉시 가산세가 부여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정 요구를 합니다.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시하거나 아니면은 수정 공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자산가액의 그 자산 총액의 0.5% 가산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셔야 되겠죠, 공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서 이제 제출 잘 해주시기 위해서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계 기준은 적용 기준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규 같은 거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산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거나 부당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어쨌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한 부분이고 이제 타당하다 이런 내용 이제 적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입니다. 일단은 보고 대상이 있거든요. 그 보고 대상이 이제 기준이 있는데 보시면은 어쨌든 그 간편공시, 표준공시 대상 기준 금액하고 똑같죠. 그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년도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전문가의 이제 세무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은 일단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보고 기한은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 기준에 총 자산가액 5억 원 기준을 이제 보시면은 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기준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해서 총 자산을 이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총 자산가의 5억 원 이상이면은 확인 대상에 해당되니까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어쨌든 그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 제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 수익 금액하고 출연 대상 가액의 0.07%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한도는 1억 원이고요. 한 14억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0.07%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것보다 이제 만약에 그 수익 금액하고 출연재산 가액이 뭐 한 14억 5천만 원 이상 넘어간다 하면은 100만 원보다 크게 될 거고요. 그 이하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외부 회계 감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외부 회계 감사 100억 원 기준 되는 뭐 외부 회계 감사도 있는데 그게 기준이 크다 보니까는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면은 세무 확인서를 제출을 그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 확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확인서에 대한 이제 그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세무확인 대상 여부 이제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시 그 총자산 가액에는 3년도 종료일 현재 남아있는 이제 그 보조금은 포함을 하고요. 총자산 가액에 보조금은 포함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액하고 출연재산 합계액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에 받은 보조금은 뺀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공시가 사실은 이제 본점에서 만약에 지점 있는 경우에 본점에서 다 그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익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본점에서 지점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제 금액 해가지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까 보고 대상에서 보고 대상 기준이 있었죠? 총자산가액 일단 5억 원 그다음 이상 또는 그다음에 해당 사업년도 수익 금액하고 출연재산 합계액 3억 원 이상 그런 경우에 이제 공익법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런 공익법인이 세무 확인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 후원금 등은 이제 출연재산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임대료가 지금 이제
잠시만요. 아, 네. 저기 그 수업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바로바로 이제 채팅방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답변을 모두 달아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보고 이제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확인하든지 따로 뭐 답변을 그 공지사항에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임대료가 지금 1억 원, 그 다음에 이자가 5천만 원, 기부금 6천만 원, 그 다음에 뭐 후원금 2천만 원, 보조금 그 보조금이 2억 이렇게 그 다음에 설립 당시의 출연금 이제 3억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수익 금액은 얼마냐? 일단은 그거 이제 말 그대로 수입이 된 수익 사업에 대해서 수입이 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임대료하고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출연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출연 금액은 지금 기부금하고 후원금, 보조금은 빼야 되겠죠. 보조금 빼고 해서 8천만 원. 으로 이제 기부금, 후원금, 증여받은 금액은 이렇게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8천만 원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수익 금액과 출연 금액을 합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 되겠네요. 3억 원이 이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안 되니까 외부 전문가 세무학위 대상에는 해당이 않은 사례입니다. 이제 관련된 지금 이거는 이제 지리의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은 저희 그 홈택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사이트에 그 포털에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국세, 그러니까 뭐 상증세법, 그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련된 조세 법령도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규, 판례 이런 부분도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그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 검색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 나와 있는 것도 세무 확인 보고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예시를 저희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많이 높지요. 그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해당 사업연도 금액 얼마, 뭐 해당 사업연도 자산가액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잡는데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제 2026년도에 우리가 그 보고하는 경우에는 25 사업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시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잡는다는 것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 치면은 24년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4년도에 이제 총 자산 가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제 출연 재산 가액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그 외관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산세도 수익금액하고 출연재산 더한 금액에 0.07%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식 보유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조금 기준이 복잡해서 많이 조금 헷갈리실 건데, 관련해 가지고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그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동일한 내국 법인 이제 발행 주식의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연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취득하였거나 이런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그다음 그 주식이 이제 총 재산 가액의 3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서는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96년 말 당시에 이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의 또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또 의무이행 여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방법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의무 이행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운용소득을 80% 사용해야 되고, 특수관계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5분의 1 이상 이제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해서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내부 거래는 이제 금지됩니다. 다음 이제 특수관계 법인 광고 홍보 금지해야 되는 이제 의무 이행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의무 이행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주식 초과 보유분에 대해 가지고 증여세나 또는 이제 가산세 등이 부여가 되고요.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하더라도 미신고하면은 그 해당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기준은 한도는 1억 원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 이제 16조의 이제 공익법인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여기 지금 글자가 밑에 조금 잘렸는데요. 가세가액 불산입입니다. 주식에 관련된 그 세법 조항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익법인이 또 해야 될 납세 협력 의무 중에 하나가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 공익법인 그 대상이 뭐 전체 공익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이제 수입, 지출, 거래할 때는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공익 법인으로 이제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경을 하거나 혹시 추가를 하거나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금 여기 이제 기재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경부로 바뀌었죠. 재경부 장관이 이제 지정고시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말에 이제 이제 지정된 법인 같은 경우에 3월 말까지 다 이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계좌를 개설만 했다고 해서 개설했다고 해가지고 가산세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개설한 그 계좌를 사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개설된 계좌는 따로, 내가 사용하는 계좌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 되고, 내가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사용하는 그 계좌는 전부 전용 계좌로 개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용할 경우에 미사용 금액의 0.5% 가산세가 있고요. 만약에 미신고했을 경우에도 지금 1번하고 2번하고의 금액 중에 큰 금액에 대해 가지고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금액, 공익법인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모든 그 돈 거래는 그 전용 계좌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 계좌는 이용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되는 거래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일단 직접 공익 목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입하고 수입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그 다음에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 그 회비를 받아가 현금으로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는 5일 안으로 전용 계좌에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5일까지는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전용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임차료 이런 거 지급하는 경우도 전용 계좌 사용해 주셔야 되고 공익 목적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부금, 장학금, 그 다음에 연구비, 생활비 이런 거 지급하시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전용 계좌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용, 이제 수익 사업용 자산 처분하는 대금, 그 다음에 운영소득을 이제 고유 목적에 전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 모두 사용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그냥 모두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연재산 관리용, 그 다음에 출연재산 매각대금 관리용, 운용소득 관리용, 이렇게는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용 편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용 계좌 개설 신고하는 화면, 그 홈택스에 나와 있는 화면 네, 보시면은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고 우리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그 하단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고 화면 들어가시게 되면은 신고 보고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전용 계좌 개설 신고하는 클릭하는 그 바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공익법인 계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에 공개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냥 내가 볼 때 계좌 번호에 대해 가지고 여부 표시해 주는 거라서 이건 외부에 공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계좌 추가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는 이 화면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그인해서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래쪽에 세무 업무 가이드 맵이라고 네모 창이 있거든요. 이 창에 보면은 이제 여기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공익법인 종합 안내라는 그 포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우리가 그 공시를 할 수가 있고요. 공시를 등록할 수가 있고 공시한 것들을 열람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람해 보고 싶은 공익법인의 그 이름만 넣어도 그래서 공시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연재산 보고서에 대한 제출도 해주실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전용 계좌 개설 신고도 하면 이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신고하러 홈택스를 들어간다 하면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제일 위쪽에 또 이 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보시면은 지급 명세서 자료 공익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또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라고 있고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몇 개만 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공익법인 관련해가지고 홈택스 이용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못 찾겠다고. 그 어디 있는지 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익법인의 입장에서 공익법인 관련된 이제 서류만 보시지만은 그 국세청 전체로 보면은 뭐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여러 가지 그 홈택스에서 다뤄야 되는 세목과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주요 세목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사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올려놔져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셨을 때 아까 이 화면에서 이제 들어가셨을 때 아래쪽에 보면은 그 저희가 이렇게 공익법인 세무 도움 정보 안내도 있고 공익법인 뉴스레터도 있습니다. 세무 도움 정보 안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신고 실무 교육 동영상도 있고요. 나중에 이게 제 영상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신고 실무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다양한 설명, 그 다음에 공익법인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 들어가시면은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고 관련돼 가지고 동영상이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이제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공익법인 뉴스레터라고 있는데 그달 필요한 핵심 정보만 해서 보기 좋게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용 계좌 관련해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 출연재산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보조금 같은 경우 출연재산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재산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계좌 사용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출연받은 재산을 만약에 정기예금으로 운영한다 치면은 그 정기예금 계좌는 직접 공익 목적용 전용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가 있죠. 그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이제 받은 출연 재산이나 그 다음에 공익법인
공익사업 운용 내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고요. 가산세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액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그냥 뭐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 회계감사, 감사인데 이게 오탑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도 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관련된 공익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이제 재산이나 이제 운용사업 관련해가지고 운용금액 있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해가지고 보존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그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보면은 10가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의무를 하나씩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그 출연 재산에 대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매각 출연 재산 만약에 팔았다, 매각했다 하면은 또 90% 이상 공익 목적 3년 내 90%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용 소득, 우리가 출연 재산을 이제 뭐 수익 사업으로 이용해 가지고 생긴 이득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식 관련해 가지고 초과 보유 금지해야 된다. 다음에 출연 재산 가액의 1% 이상 의무 사용 그 이제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도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광고나 홍보 금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한테 사용하거나 수익해야 되는 부분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다음 우리가 받은 이제 이게 출연 재산에 대해서 특정 계층에만 이제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만약에 공익 사업을 이제 종료를 했다. 종료를 하게 되면은 남은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을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기속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제 그 기속을 시키거나 이러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 이러한 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잠시 쉬고 11시부터 해서 수업을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